안녕하세요. 유비는 열심히 귀를 쫑긋이 하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산노홍은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추시대 현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백리해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리해는 75세. 그러니까 관중의 진나라를 건수기하고 건수기가 좌서장, 백리해가 우서장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면서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제 백리해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진나라의 내정은 거의 그 안정을 찾았습니다. 법치국가로서 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백성들은 한 명도 없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穆공한테 건의를 합니다. 대왕, 이제 법치국가로서의 기틀이 완전히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도 발전했고 나라는 부강하게 됐고 이러니까 지금 한중하고 파초까지 이렇게 길을 놓으라고 했는데 잔도가 거의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처음에 이 백리해가 우서장이 됐을 때부터 추진하던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중하고 파초까지 이렇게 길을 놔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용으로는 또 길을 또 내가지고 그쪽으로 서량까지 지금 길을 거의 다 냈답니다. 널찍하게. 그러니까 진穆공한테 그래요. 이제 우리가 내정은 다졌으니 외정을 할 때입니다. 우선 한중하고 파촉을 가서 제가 맹약을 맺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穆공이 우서장 뜻대로 하시오. 그 이제 그 이튿날 문무백관들을 다 모아놓고 백리해가 유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적에는 문무백관들을 다 모아놓고 유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의견을 또 들어보고 보충할 건 보충하고, 또 이게 좀 잘못된다 그러면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게 시행하도록. 그 이튿날 다 문무백관들이 모였는데 백리해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산업도 발전됐고 국간에는 쌀이 쌓였고 우리가 이제 외치로, 그러니까 한중하고 파촉을 우선 내가 가서 맹약을 맺고 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무백관들이 다 좋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면은 문무백관 중에서 나를 따라갈 사람들은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여기 다 가면 여기 행정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3분의 1은 나를 따라가고 3분의 2는 남아서 요 국가를 경영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3분의 1을 정하기로 이제 그렇게 해요. 그리고서는 한 달 후에 떠나는 걸로,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회의를 해서 갈 사람들을 정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요 호위 부대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진穆공한테 그럽니다. 대왕, 호위 부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穆공이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 호위대장은 누구로 할까요? 그러니까 백리해가 그럽니다. 우리 아들 활을 잘 쏘니까 혹시 거기 가서 시범을 보여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활로 이렇게 시범을 보여야 되니까 우리 아들 백리시를 데려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특별대장을 해서 그 활을 정식으로 연습해서 뭐 백부 밖에 있는 솔방울이 아니라 솔방울보다도 더 적은, 그러니까 그 꽃잎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백리시를 데리고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리시가 5,000명을 추려서 호위 무사로 이렇게 가기로 하고, 또 상단을 꾸려서 가기로 하는데, 상단은 거기에 그 대무역상들의 집합 그 회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회가. 그래서 이제 그 회의에서 정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도록 상단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합니다. 한 달 후에 우리가 한중하고 파촉으로 이렇게 맹약을 맺으러 가는데, 그 상단도 가서 무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단 따라갈 사람은 그 회의에서, 그러니까 대무역상들 회의에서 정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하시오 하고서는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 이제 한 달이 지나서 백리회가 한중으로 우선 그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한 10,000명 가까이 돼요. 그 이제 거기에는 뭐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가다가니 아픈 사람들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서는 이 마차는 뭐 끝이 안 보입니다. 마차가. 그 병사들은 또 이제 우리 이제 가는 사신단들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또 상단들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길을 잘 내놔가지고 아주 편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한중에 딱 도착했는데, 한중에 그 제후가 나와가지고 맞이를 합니다. 맞이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 진나라에 가서 맹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달 동안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무역을 하고, 요 백리에는 아주 그 환대를 받으면서 그 맹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달 정월달에는 요 장안, 그러니까 이제 함양 그 주나라 시대에는 이제 호경에 와서 거기 와가지고서는 그 회맹을 갖도록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도 하고 그 왕들끼리 회맹도 하고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금 얘기하자면 이제 유엔과 같은 그러한 그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시 촉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잔도를 넘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5년 동안에 이제 이 길을 딱 닦아놔가지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좀 고생은 되지만. 그래서 총나라에 가서 이야기라는 게 촉에서도 우리가 먼저 그 장안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시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백리에는 지금 75인데도 아주 정정합니다. 옆에서 보면은 한 50대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무사히 일을 마치고, 대무역상들은 또 무역을 하고, 그리고서는 총나라에서 파나라로 갑니다. 거기에서도 한 2달 동안 머무르면서 아주 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중하고 파초까지 전부 그 회맹을 맺고 무사히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무사히 귀환을 하는데 1년 정도가 걸려요. 거기를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제 장안에 와서 진목공한테 이제 그 결과 보고를 하고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서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렇게 일을 봤는데 정월달에는 여기에 다 모여서 회맹을 하기로 했다. 무역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종을 한 달 동안은 그렇게 그 장안에서 모여서 여튼 그 각 나라에서 온 사신들이 요 장안에 모여서 이야기하기로 요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서는 그 77세가 됐을 때 그 이듬해 한 해는 쉬고 그 다음 해에 또 서량에는 왕이 별도로 없고 부족 국가가 12개가 이렇게 그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부족 국가들의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한 나라로 이렇게 결집이 안 됩니다.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12개 부락이 이렇게 따로따로 그 맹주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백리애가 서량으로 가서 12명을 따로따로 만납니다.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그냥 옆에 있으면 싸우게 되잖아요. 이득을 위해서, 내 부락의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그쪽은 또 요 부락끼리 자즘이 탓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백리애가 12부락을 다니면서 다 회명을 맺고 한 군데로 오라고 합니다. 백리애가 딱 군인들 해가지고 데리고 있으면서 이리 오시오. 그러니까 12부락 이제 그 추장들이 자기들 군대들을 대동하고서는 왔어요. 그 와가지고서는 그 백리애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리애가 12명 추장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모든 것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 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서량도 법치국가로 법을 존중해야 된다. 앞으로. 그러고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 추장이 일어나서 그럽니다. 그 법은 아주 좋은데 우선 무력이 앞서니까 그 진나라의 무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백리애가 보여달라면 보여주겠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추장이 그럽니다. 뭐 어떻게 보여주든 한번 우리 여기 12명이 딱 모여 있으니까 그 진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그 무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백리애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백보 밖에 그 창을 하나 세워 놓으세요. 그리고 창 끝에다 요렇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추가 열렸으니까 대추를 따서 창 끝에다 꽂아 놓으세요. 그리고서는 이 창을 밑에 엎드려서 딱 잡고 있읍시오. 창을. 그러면은 대추만 꼬여서 이렇게 넘어가게 우리가 활을 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보 밖에 놓으니까 요 대추가 아주 점으로 보입니다. 점으로 아주 적게. 그런데 창 끝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밑에서 창을 꽉 잡고 있고 엎드려서 그러니까 그 화살을 쏴서 대추만 뚫고 지나가게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이 12개 부락에서 온 추장들이 저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자기들도 이제 그 서량이 이 강궁이기 때문에 활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백보 밖에 있는 대추를 맞춘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힘궁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백리씨가 딱 나와서 활을 잡고 딱 당기는데 구척장신에다 아주 그냥 늘씬하면서 눈이 부리부리하면서 12부락 그 추장들이 봐도 아주 그냥 이 대장군 그 포즈예요. 포즈가. 그러면서 대추를 보는데 대추가
황소만큼 크게 보입니다. 정신 1도. 그래서 화살을 딱 놨는데 화살이 대추를 딱 꽂아가지고서는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12부락 추장들이 박수를 막 칩니다. 그러니까 백리시가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하나를 보여줬는데 하나를 더 보여주겠습니다. 이러면서 백부밖에 지금처럼 이렇게 창 끝에 대추를 꽂아 놓는데 세 군데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지금 똑같이 그렇게 잡고 있으십시오. 그러고서는 여기서 활에다 화살 3대를 꽂아가지고 이 활을 반드시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3대를 쏘는데 3대 각도가 따로따로 이렇게 나가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딱 쳐다보다가 탁 놨는데 화살 3개가 3군데로 날아가서 3군데 대추를 딱 꿰고서는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12개 부락 추장들이 전부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띵우아 최고다, 흰궁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서 땅에 다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진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거기서 아주 그냥 경복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복종을 하는 거죠. 이 서량병들은 이렇게 경복을 한번 하면 죽을 때까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좀 강굴이지만 자기를 탄복시킨 사람, 마음으로부터 감복을 시킨 사람한테는 끝까지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그 옛날서부터 그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량의 12부락도 정월달에 요 함양으로 와서 요 장안에 와서 그 회맹에 참석하고 무역을 하기로 이렇게 이제 다 그 맹약을 냈습니다. 그리고서는 백리해가 이제 함양에 돌아왔어요. 그래도 이제 여기도 이제 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뭐 급할 거 없으니까 가서 무역도 하고 그 12개 부락 그 추장들하고 매일 뭐 잔치하면서 여튼 아주 친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이 관중의 진나라는 서쪽하고 남쪽은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회맹을 다 맺어놨으니까. 그래서 백리해가 그럽니다. 이제 서쪽하고 남쪽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곡관 넘어 중원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진목공하고 같이 그 함곡관 너머에 중원으로 진출할 준비를 이렇게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그 진목공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건숙이도 이제 그 좌서장도 여기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백리에도 그리고 이제 그 공자 집이 이제 진나라의 왕이 됐는데 건숙이를 태사를 삼아요. 그러니까 왕의 스승 태사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건숙이도 진목공도 돌아가고 그래서는 의형 건숙이도 돌아가니까 이제 나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나라는 안정이 되고 그리고서는 완전히 서쪽하고 남쪽 그러니까 한중하고 파촉 서량 12개 부족까지 회맹을 맺어서 이 신나라가 맹주가 됐으니까 완전히 이제 안정이 된 거죠. 법치국가로서 아주 그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리해가 나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산놈으로 계속 계시고 그 저기 강태공이 태사궁이 있는 옆에 반개에 그 태사궁을 전을 테니까 옆에 그 다시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시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적이만 제가 가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반개의 태사궁 강태공이 태사궁 옆에 태사궁을 하나를 다시 줘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 이 백리애하고 두씨 부인하고는 여기에 가서 그러니까 80세부터 123세까지 43년 동안을 같이 여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20살 100년 해로를 하는 거죠. 그런데 123세 되던 해에 이 백리애가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두씨 부인도 백리애 죽고 나서 한 2시즌 지나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리씨가 두 분을 갖다가 요 묘를 썼는데 묘역 옆에 나무를 이렇게 그 묘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묘에서 보이는 나무들은 전부 요 2개씩 이렇게 뿌리는 2개지만 나무는 하나가 돼가지고 전부 열리지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칭송을 해요. 이분들의 정이 얼마나 깊었으면 죽어서도 요 나무들까지도 이분들의 정을 이렇게 표현을 할까. 그러면서 아주 진나라에서 이 오고대부 백리해의 노래도 아주 유명하지만은 요 열리지 묘역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게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리해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에서 마감을 하고 그 진나라는 이렇게 서쪽에 패자가 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한중, 파촉, 서량 해서 15개 국가를 묶어서 그 회맹을 갖고 거기에 완전히 패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 제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제나라는 이제 같은 그 시기인간 그런데 관중의 진나라가 약간 빠르고 요 제나라가 약간 늦어요. 같은 시기인데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관중과 포수가에 그러니까 관포지교에 나오는 주인공들 관성과 포수가의 그 도움을 받아서 제환공이 요 제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하면서 그 회맹을 12번을 맺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맹주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춘추 5패의 첫 번째 패자로서 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그 동주에 대해서는 대우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정월달에 동주에 그 사신을 보내고 문안 인사를 보내는 거죠. 동주에.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동주에서 쓸 그 쌀하고 품목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조공을 이렇게 보냈지만 지금은 이제 조공 형태는 아니고 그 주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 천자가 그렇지만 천자로서 대우는 해요. 제환공이 요게 이제 그 춘추 시대에는 관례가 돼서 요 패자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요 패자들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주나라를 이렇게 그 대우를 해줘요. 제환공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환공의 그 관중이 이제 여기서는 그 재상이 되고 포수가가 부재상인데 맡는 업무는 관중은 행정을 맡고 포수가는 이 제환공의 태사로서 이렇게 그 일을 봅니다. 그 이제 관중이 이제 하여튼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을 때가 거의 이게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제환공이 이 관중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아, 당신이 안 죽으면 좋지만 만약에 죽으면 누구를 제상으로 앉히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중이 이야기를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하면서 그 제환공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제환공이 포수가를 앉히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중이 이야기를 해요. 나를 낳아준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입니다. 그 포수가가 없었으면 내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포수가는 태사로서는 아주 유능한데 재상으로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앉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만약에 요 포수가를 재상으로 앉히려고 한다면은 그 여가하고 수조하고 개방하고 요 세 사람을 대왕께서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환공이 그래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서 아주 내 손발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잘 그 일을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관중이 그럽니다. 요 세 사람은 간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잘못하면 어지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환공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잘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유지가 됐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관중이 그래요. 요 세 사람은 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방입니다. 그러니까 제방이 딱 가로막고 물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방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제방이 무너지면 이 세 간신들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왕이 내가 없으면 요 세 간신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포수가는 여튼 그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수가의 단점이 만약 드러나게 된다면은 그 재상으로서 앉아가지고 아주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수가는 아주 그 성격이 대쪽과 같아서 이 죄하고 벌하고를 가까이를 안 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경영하다 보면은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살듯이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 너무 맑으면 백성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포수가는 왕의 태사로서는 아주 유능하지만은 재상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가가 이제 저기에요. 요리장인데 요리사로서 이제 요리를 이제 대왕이 이제 그 관중의 집에 갔다고 하니까 관중네 집에 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이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가 수조 개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포수가는 재상으로 앉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수라상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헛기침을 하고 요 수라상을 가지고 갖다 놓고 나옵니다. 그 나오자마자 포수가한테 쫓아갑니다. 간신이니까 뭘 듣고서는 그걸 찾들 못하는 거예요. 속에 넣고 있들 못하는 거예요. 그 포수가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 이 대왕하고 재상하고 이렇게 방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을 재상으로 앉힌다고
대왕이 이야기를 하는데 관중이 안 된다고. 아, 포수가는 너무 대쪽과 같고 맑은 물과 같아서 재상으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그 재상으로 안 치면 안 된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수가가 그럽니다. 아, 알아들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재상으로 앉는다고 하면은 너 같은 놈은 모가지다. 아, 지금까지 관중이 재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같은 간신이 견뎠지. 내가 재상으로 있으면은 아주 즉결 심판으로 해서 너희 놈들은 다 모가지다. 그러니까 여가 수조 개방이는 모가지다. 아, 이렇게 그냥 그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수가는 이렇게 그냥 막 대쪽과 같습니다. 뭘 할 때. 그래 관중이 이제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관중은 둥글둥글해요. 성격이. 그러면서도 한 가지 추진력은 아주 셉니다. 관중은. 그런데 포수가는 속에 있는 것을 숨기들 못해요. 포수가는 즉석으로 이렇게 내놓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자기 마음에 들으면은 아주 이게 넓어지는데 포용력이 세지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즉석에서 아주 이야기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제 나라에서 관중과 포수가가 어떻게 관포지거가 됐으며 제 환공이 어떻게 살아왔나. 제 나라의 춘추 5패로서의 첫 번째 패자가 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